이 경북 지역의 급식 조리사나 돌봄 전담사와 같은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부, 경상북도 교육청 등의 교육 당국과 지금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최근에 이제 무기한 천막 농성도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지부장 민혜경입니다.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의 네. 지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9월 27일부터 근속수당 5만 원 쟁취, 복리후생수당 정규직과 동일 지급,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단체 개섭 체결을 요구하면서 경북교육청 앞에 천막 농성을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막 농성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퇴근 시간에는 학교에서 근무를 마치고 오시는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계신 사항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제 임금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임금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의 임금은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1유형은 기본급 204만 원, 2유형은 기본급 18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급간 3만 5천 원으로 20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군요. 그 근속수당과 같은 그 기본급 이외에 복리후생적인 그 처우 개선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네. 복리후생적 처우는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를 이야기합니다. 네. 먼저 명절상여금의 경우는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근속에 따라서 약 19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들은 연 120만 원을 2회에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상여금은 정규직은 평균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9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맞춤형 복지비는 정규직은 50만에서 시작해서 근속에 따라 가산과 가족 가산을 더해서 약 150만 원 가량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55만 원이 다입니다. 노동조합은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청들은 여전히 이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 노조 측의 요구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교육부와 또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이제 교섭을 벌인 결과 기본급을 약 한 1.03% 인상을 하고 맞춤형 복지비 5만 원을 인상하는 안이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차별 철폐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집단 임금 교섭은 현재까지 총 본교섭을 포함해서 7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번째 교섭 동안 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안도 제시한 적이 없었고 마지막 7번째 교섭에서 기본급 1.03% 인상과 맞춤형 복지비 5만 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2022년 공무원 임금 인상안 1.4%에도 못 미치는 안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1.03% 인상안과 근속수당 자동 인상분 그리고 맞춤형 복지비를 포함하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공분을 산 바가 있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요. 다른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인권위 권고사항인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교섭 외에 단체 교섭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단체 교섭을 아직도 이제 타결하지 못한 상황입니까? 네, 경북교육청과의 단체 협약은 2017년 최초로 체결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 요구인 2012년을 기준으로 5년 만에 체결된 교섭이며 전국적으로 가장 늦게 교섭이 체결되었습니다. 단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갱신 교섭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 2019년에 갱신 교섭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섭이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경북교육청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단체 교섭 주요 요구에 대해서 여전히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교육, 퇴직금, 유급휴일, 병가, 교육연수 등 다른 시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좀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제 집단 교섭이라는 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교섭 협약 하는 단체 하는 거고, 단체 교섭은 이제 경북 지역에서 바로 이제 협약을 이제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육청과 집단 교섭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사례를 좀 보면은 좀 어떨까요? 네, 다른 시도의 교섭 상황을 보면 경북의 경우 이제 첫 갱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미 2차례 단체 교섭이 갱신된 지역도 존재합니다. 갱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합의 사항보다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타 시도의 경우 경북보다 많이 앞서 나가는 것이지요. 최근 교섭이 타결된 전남의 경우도 총 3번째 단체 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인 대구의 경우도 20년에 이미 2번째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첫 교섭도 가장 늦게 체결된 경북교육청이 이미 2번째 단체 교섭도 가장 늦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북교육청이 이런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전된 안을 가지고 와야 할 것입니다. 이 단체 협약에 있어서 좀 경상북도가 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협약을 통해서 이제 그 요구안에 그 담긴 내용을 보면은 노조 입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부럽다고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최근 교섭이 타결된 전남의 사례를 보면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이 이야기가 돼서 지금 체결을 앞두고 있고요. 방학 중 공휴일 유급, 직종별 방중 연수 보장, 퇴직 전 휴가 보장,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 확대 등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가장 잘 반영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경북도 현재 진행 중인 교섭 요구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하는 일도 동일하지만 전남에 있는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매우 낮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부러운 것이지요. 처음 교섭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니 그럼 전남에 가서 근무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경북교육청의 모 교섭위원이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노조 측이 제시한 부분을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네, 예산 문제는 매번 교섭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누구도 이를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 교육청 관계자도 올해는 예산이 많다고 인정할 정도니까요. 2021년 7월 교육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을 통해서 6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를 경북교육청은 약 4,8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임종식 교육감이 유초중고 학생들 1인당 30만 원씩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이 예산으로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소요된 예산이 약 887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학교 비정규직에게 쓸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지속되면서 학교의 노동 강도는 말도 못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도 운영된 돌봄교실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급식실의 경우 방역 지침으로 인해 배식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노동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역 업무가 추가되어 노동 강도는 상상할 수 없게 높아졌지만 묵묵히 일해온 우리들에게 쓸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학비 노조는 이제 급식 조리사, 영양사, 돌봄 전담사 등에서 이게 비정규 교육 공무직으로 이제 구성이 주로 돼 있으신데, 그러면 이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총파업 찬반 투표를 모레 7일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그 동안에도 조정이 안 되면은 보니까 10월 2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를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좀 들어가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 지난 7번째 교섭 이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이야기하신 대로 7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예상컨대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동안 교육청들이 보여준 태도에 조합원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지금까지 보여준 교육청들의 태도로 볼 때 10월 20일 파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현장에서부터 차분히 20일 파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천막 농성은 임금 교섭이 체결되어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단체 교섭이 올해는 체결되어야 된다는 각오로 농성을 시작했고, 네.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과 이제 말씀 나눴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혹시 좀 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좀 뭐 시간 드릴 테니까 좀 넉넉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슨 파업이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알맞는 방법은 현장을 세우는 파업 말고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맞는 다양한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보다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시기에 파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길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